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병국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지난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얼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온라인 컨퍼런스 할 때 인사할 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사를 시작하는데 얼굴 안 보여주고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즈를 활용한 원격 교육 5번째 시간 원드라이브와 친구들이라는 이는 제가 꼭지를 정했어요. 저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구병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팀즈를 가지고 활용할 텐데요. 팀즈를 같이 온라인에서 컨퍼런스에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 편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뭐 비트리 뭐 이렇게 쭉쭉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계정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정재현 선생님 팀즈에 좀 참여해 주세요. 예,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정채현 선생님 혹시 폼즈에 제 그 지원서가 보이시나요? 팀즈에 보이시면은 같이 응답해 가지고 팀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edpeace.kr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 선생님들은 제가 수업 코드를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스 활용 원격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젠다는 크게 보면은 탭의 기능, 그 다음에 파일 공유 및 팀 내의 공동 작업,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 이해하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늘 강의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온라인 협업의 3대 요건에 대해서 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협업에 3대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을 꼭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참가하시고 또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이 사용하시는 그 폭이 더 넓어질 듯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whynot 2105 선생님 그 goe.go.kr 사용하시는 선생님, 네, 제가 사용자 추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즈에 오늘 사용할 팀즈에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의 폼즈에다가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협업에 관해서 굉장히 널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협업이라고 하면은 주로 파일 공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도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메일이고요. 우리는 이 업무관리 시스템, 이전에 에듀파인이죠. 업무관리 시스템 때문에 사실 메일이 그렇게 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온라인 협업에 더 많이 하시다 보면은 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툴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에 대한 것들 이해해 주시고요. 메일 늘 말씀드리는 투에 메일에 넣는 거냐, 뭐 참조에 넣는 거냐, 숨은 참조에 넣는 거냐, 또 메일의 제목은 어떻게 붙이고 본문은 어떻게 붙이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문서 기한하면서 제목은 뭐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따다닥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배울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메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또 인기가 많은 게 일정이에요. 뭐냐 하면 이전에 뭐 학교에서 온라인의 일정 칼렌더를 관리하는 것들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우리 일정을 관리해야 되고 학교 일정들도 다 한 곳에서 온라인에서 관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정 관리들도 한 곳에서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나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런 일정 관리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 관리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일정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일정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바쁜가 안 바쁜가를 보고 그 다음에 회의가 있어요. 뭐 5학년, 동학년 회의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 우리 프리비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바쁜지 안 바쁜지에 대한 정보들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오피스 365나 구글 이제 에듀케이션, 구글 for education인가? 구글 Apps for education이죠. 구글 G Suite for education. 그런 서비스들이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수업이 없는 시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일정인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온라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HJ7537선생님은 혹시 이 계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계정은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일 경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 혹시 팀즈에 들어오시면은 이 선생님들 참 이렇게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2개를 데리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들 그걸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워크스페이스는요. 온라인에도 가능해야 되지만 오프라인에도 가능해야 됩니다. 파일 및 폴더가 공유돼야 되고요. 실시간에 편집이 가능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손쉬운 검색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검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이 클라우드 기반의 핵심인데 아래 한글 때문에 대부분 검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한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저장하시면 되냐면 PDF나 아니면은 워드로 저장을 해주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 온라인에 내가 협업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뭐냐면 버전 컨트롤이 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공동 작업이 일어나면 사실은 버전별로 해당되는 문서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버전별로 잘 관리되느냐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되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3가지들을 얼마나 잘 수업에 내가 학교 수업에 잘 녹여내느냐가 내가 어떠한 도구들 뭐 구글 도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3가지들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라고 하면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도구들은 파일이나 폴더는 싱크가 가능해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싱크를 서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피스 365는 이런 많은 시스템들, 온라인 오피스들 있죠. 오피스 온라인 시스템과 그 외에 익스체인지 서버, 쉐어포인트, 그 다음에 스카이프 이런 시스템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팀즈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큰 서비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냐면 익스체인지 서버,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서버, 그 다음에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거든요. 이것들이 잘 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온라인 또는 설치형 오피스 이런 제품까지 이거는 사실 핵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추가되는 서비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비스로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인 오피스까지 해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팀즈는 이 4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에 팀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팀즈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메일이나 뭐 네이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만들어서 팀즈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클래스룸의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게 요 MSID로 되는 그런 팀즈, 무료 팀즈고요.
팀즈는 크게 보시면은 이제 팀즈의 핵심에 있는 파일이나 이 내용들은요, 보시면은 파일들,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의 사이트에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팀즈에 저장된 것들은 원드라이브의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널별로 또 파일들이 따로따로 정리되어 있죠. 이 채널별로도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합쳐서 팀즈에도 정리됩니다. 우리 팀은 팀즈는 팀과 채널과 탭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꼭지가 이 탭입니다. 탭은 팀이 이런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확장성이 뛰어난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돼요. 뭐냐 하면 채널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탭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탭도 이용할 수 있고요. 채널들도 내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의 경우에서는요, 수업용 전자필기장 탭이 이렇게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라고 하는 탭이 기본적으로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 있는 탭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탭들을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앱들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추가적인 팀에는 게시물 파일 위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학생들은 여기 플러스가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채널 중에서 제가 채널을 이렇게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용자들이 액세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특정한 사용자들만 추가하게 되면 여기 열쇠 기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도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왔을 테니까요. 이렇게 적고요. 파일을 제가 하나를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파일을 제가 올리냐면, 파일을 올리는 이유는요. 네, 갑자기 왜 열렸죠? 네, 파일을 올리는 이유는 선생님들한테 이 저장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일을 이렇게 하나 올려서, 위치가 이렇게 사실 이런 숨어있는 이런 보안이 적용되어 있고 아무나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팀에 있는 채널들은 조금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파일을 공유해 가지고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파일을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올려놨네요. 제가 몇 개의 파일들을 올려놨고요. 자, 먼저 우리 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탭들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데요.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URL이 있다고 하면 구글 클래스룸을 여기다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웹사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이라고 해서 한번 그냥 다음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글 클래스룸을 내가 그냥 붙이고 사용하고 싶다, 구글 드라이브를 붙이고 싶다, 구글 드라이브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는 드라이브를 붙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URL에다가요. 근데 단 조건은 HTTP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웹으로 접근하면 이런 튕기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데스크톱 앱으로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튕기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웹으로 접근하면 안 튕기고 잘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탭 중에서 정말 좋은 탭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웹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저도 웹으로 하는지 그걸 하는지. 자,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가요. 이거는 교육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에서만 사용하면은 이 전체 수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은 들어가면은 접근이 안 되도록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사들은 뭐 이 과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든 학생, 특정 학생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효진 학생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활동들을, 대화 활동들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제가 권장해 드리는 그런 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좋은 탭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탭은요. 탭은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가 하다가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제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거 눌러주시면은 제거됩니다. 이렇게 제거도 되고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이 저는 멘트.io라는 겁니다. 이거는 디스커션 보드보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런 앱인데요. 정말 학생들하고 서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온라인 토론 수업할 때, 이 팀즈의 가장 큰 문제는 쫙 올라가잖아요. 글들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 막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멘트.io를 이용하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인데요. 여기에 제가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하나를 정해 보겠습니다. 뉴 디스커션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자, 디스커션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요? 코로나 이렇게 주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다가 퍼블리싱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기다가 퍼블리싱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자 우리 쌤들 중에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엔서 누르셔가지고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댓글을요. 저도 잠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팀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이게 서로 그거 하기는 정말 토론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계정의 아이디하고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을 넣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5.5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다가 어그리 누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글들이 8.5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어그리 이거 눌러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 김민상 선생님 화내지 마시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스어그리 눌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5.5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점수들도 또 돼서 5 이렇게 되고요. 이제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서로 댓글들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예 탭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멘트.io를 눌러가지고 아까는 제가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도 되는데 없으시면은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앱에 들어가도 요즘 핫한 앱인가 봐요. 멘트.io 여기도 있고 폴리도 있긴 있어요. 폴리는 근데 한글이 요즘 안 먹더라고요. 제가 폴리 이전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잘 안 되고요. 멘트.io는 잘 되고 조금 인정을 다시 물어보는 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멘타이오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인증 이런 거 그냥 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쌤들 인증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인증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멘타이오를 선택해 가지고 한번 탭에서 바로 만드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New Discussion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풍부하게 뭐 많은 걸 적을 수 있죠. 그리고 UI 자체도 달라지고요. 탭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자, 올렸으면 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퀘스천들을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낫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탭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쌤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엔서 눌러가지고 올리실 때 무슨 요일이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들 뭐 적으실 수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무슨 요일이요 하면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어그리, 디스어그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디스커션 보드를 이용할 때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리는 것이 멘트아이오를 한번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도구는 뭐냐 하면 제가 25분이나 지났네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도구고, 물론 파워 BI도 엄청 좋아하는데, 파워 BI는 좀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플래너는 정말 많이 권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제가 이제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의 계획, 운동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팀과 플래너가 하나로 이렇게 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두리스트하고 같은데요. 프로젝트 기반은 보통 계획, 버킷으로 나눠져 있고요. 실행,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많이 알잖아요. 평가. 프로젝트는 계획, 실행, 평가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버킷들을 만들어서 작업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 추가를 누르면은 그 작업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작업들을 특정한 사람한테 할당할 수 있어요. 우리 김영경 선생님한테 제가 할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 여기는 시작되지 않음, 진행 중 이렇게 정했고요. 시작 날짜 언제까지 이 일을 다 해라. 그러면 어느 날까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첨부 파일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세부적으로 또 내용들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카드의 표시를 누르면은 카드로 표시할 수 있고요. 첨부 파일 추가를 누르면은 링크와 쉐어포인트에 대해서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플래너를 열면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플래그를 붙일 수 있어요. 플래그를 붙이면은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홍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색깔 또 같이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넣고 같이 넣으면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플래너에 넣으면은 이것보다 더 기능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플래너를 이용하시고 싶으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플래너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게 잘게 가지고 우리 각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플래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아까는 사실 파일을 올리는데 제가 왜 팍 넘어갔냐 하면 여기에 파일을 올리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첨부 파일을 누르면 파일을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들을 여기서 보면 이 작업들을 지금 즐겨찾기에 추가하면은 플래너 허브에 가면은
이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작업들의 그런 진행 상황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선생님에 들어가면 이 투두 리스트에 이런 사용자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팀즈는요, 굉장히 사실 복잡한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예, 요거 플래너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내가 진행한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탭을, 다른 탭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탭들 중에서 탭들은 우리나라하고 크게 관련이 좀 없더라고요. 뭐 유튜브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팅이 올라오거나 또는 다른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앱의 형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에듀넷이 올라오거나, 일본은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일본은 좀 우리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일본은 보면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앱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독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름부터 하우스잖아요. DE부터 독일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앱들이에요. 이렇게 앱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은 팀즈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드라이브와 이 팀즈와의 연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에 보면은 팀의 일반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gener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파일들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쉐어포인트에도 파일을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들만 나에 소속되어 있는 팀에 있는 모든 파일들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팀들의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최근에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팀들에 흩어져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공유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파일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쉐어포인트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있고요. 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팀에서는 사이트로 표시 안 돼 있죠. 그죠? 최근에 보시면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보시면은 사이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원드라이브는요, 저의 원드라이브예요. 제 계정의 원드라이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작업도 가능하고요. 원드라이브에다가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데요. 제가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원드라이브에서 이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기능들이 작게 되어 있어요. 팀즈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또 팀즈에서는요, 구글 드라이브도 붙여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계정을 이렇게 넣으면은 볼 수 있도록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도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다 나타나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잘 활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물론 팀에서도 내가 어떤 여기 팀에서도 마찬가지 파일에다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저장소 추가해가지고 특정한 폴더를,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를 같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거, 뭐 드랍박스 사용한다고 하면 드랍박스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에서 제 것까지 구글을 방문해서 열지 않더라도 다 구글 드라이브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팀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많지 않으니까 원드라이브를 클릭해 가지고 열어볼게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원드라이브를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 전에 먼저 URL을 한번 좀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늘 이 URL을, 팀즈를 만들 때도 한글로 만들지 말라고, 팀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URL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URL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이것들도 이름을 먼저 채널 이름을 영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한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 때, 뭐든 처음 만들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영문으로 반드시 됩니다. 이것도 한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팀 클래스를 뭐 팀 연습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YSU10생님, 그 다음에 김영경생님 댓글 달아주셔서요. 다른 분들은 제가 강의하느라고 댓글을 못 달고 이렇게 같이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나이가 되면 항상 옆으로 새서서 네, 자 이름을 팀 연습으로 바꿨잖아요. 하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URL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테넌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저는 edupiece.kr이라는 테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y라고 하는 거 개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sharepoint.com 이거는 쉐어포인트에 저장되는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personal이라고 하는 개인 저장소고요. 그 다음에 전 리차드 골뱅이 edupiece.kr이거든요. 그 주소가 골뱅이 대신에 언더바, 점 대신에 언더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소들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 먼저 해보면 이거는 쉐어포인트에 저장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여기서도 만들 수 있죠.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문서 이름은 그냥 문서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없잖아요. 닫으시면 되죠. 이렇게 닫으시고요. 자, 그냥 문서 이렇게 했고 URL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자, 복사해 가지고 팀즈에다가 전체에다가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링크를 통하면은 이제 누구나 이 문서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작업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문서를 만들고요. 네. 자, 마찬가지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마찬가지 저장이 다 되면은 저장하는 중에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닫으시면 되겠죠. 자, 문서 2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서든지 문서에 들어오셔서 한번 편집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문서들은요,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들은, 네, 어떤 선생님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원드라이브에서는 이전과 다른 게 메뉴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죠? 액세스 관리. 팀즈에서는 보시면은 팀즈의 파일, 원드라이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액세스 관리라는 게 없죠. 팀즈에서는요, 액세스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것만 해도 고맙다고 사실 해야 됩니다. 이 팀즈에서 나의 원드라이브가 바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전에는 그런 것, 네, 같이 작업하셔서, 감사해요. 네, 막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한번 다 글자 쓰셨으면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버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파란색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닫아주세요. 그냥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닫고요. 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은 사실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는 많은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버전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작업한 것들이 지금 버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전 버전으로 가서 되돌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를 누르면 그때 그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열리도록 그렇게 됩니다. 여기 버전 관리가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유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죠. 공유 라이브러리는 어디에서 보이냐면은 팀즈에서 보시면은 우리 팀에 가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팀에서 사실은 이것이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항상 파일에 가셔서 보시면 쉐어포인트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이 메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가 보시면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 먼저 홈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에 가서 왜 제가 영문으로 만들었냐면 URL을 한번 봐주세요. edupiece 아까와 같이 my가 안 붙어 있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my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sharepoint.com 아까하고 똑같네. 네, 맞습니다. 아까하고 똑같네. 사실은 원드라이브에 있는 것들도 쉐어포인트에 저장됩니다. 보이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UI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이거는 사이트고 웹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2020 팀 클래스, 이거 원래 이름이었잖아요. 제가 팀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도 여기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죠. URL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제대로 되고요. 그러나 내가 바꾼 이름은 사이트의 이름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URL은 바뀌지 않지만 바뀌어져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강의 갈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팀의 이름은 영문으로 만들어라.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한글로나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이런 2바이트 시스템은 인코딩이 글자가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나중에 URL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항상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사이트인데요. 교사는 이 사이트에 이 페이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기 노력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트라넷이라 가지고 우리 외부에 이렇게 구글 사이트는 외부에 이렇게 보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 가자. 그것도 구글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비공개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고요.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대화란에 들어가면요. 대화란은 아웃룩으로 이동해요. 아웃룩으로 이렇게 아웃룩에서 이렇게 서로 메일로도 주고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대화를 클릭하면요. 그래서 문서를 클릭하면 이제 이 탭에 있는 내가 채널을 만드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앱은요. 뭐냐면 내가 사용한 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앱들이 나오는데 저는 과제를 폼즈로 냈거든요. 폼즈로의 과제를 냈더니 과제에 사람들이 추가한 사진들을 폼즈로 과제를 내 퀴즈 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사용해 보시다 보면 아는데요. 그 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아까 팀의 이름에 팀즈의 이름에 일반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제너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제너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냐면 쉐어포인트 여기는 없네요. 보시면 쉐어포인트는 열쇠로 표시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네, 없네요. 혼자서 이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왜 없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피셜이고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팀즈에서 이 비공개 채널은요. 팀에 있는 사용자들 중에 또 몇 명이서 하니까 사실은 여기에는요. 팀 전체의 권한이 다 주어졌어요.
모든 사용자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채널은 그 중에서도 일부 사용자들만 들어가야 되니까 따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아니라 숨겨진 채널만의 사이트가 다시 구성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다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2020 클래스에 다시 3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하고, 마찬가지 문서에 보시면은 문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사이트가 즉 말해서 이쪽에 있는 사이트와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 새로운 사이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여기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팀에서 수업용으로 만들게 되면 일반에 가서 보면은 파일에 학습 자료라는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은 자료를 업로드가 가능하고 학생은 업로드는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한 메뉴가 바로 이 학습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에 보시면 학습 자료 메뉴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필기장을 만들면은 원노트 클래스 노트북이 여기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제가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이트 컨텐츠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학습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나타나 있는 곳이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메뉴 중에서 여기 팔로우 중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팔로우를 하면은 먼저 쉐어포인트에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팔로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에 가보시면은 공유 라이브러리에도 제가 팔로우한 이제 이 사이트에 있는 메뉴들이 올라옵니다. 사이트에 있는 폴더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문서, 학습 자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는 뭐 아까 학습 자료를 그거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사이트 컨텐츠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수업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낸 그런 자료들,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뒤지지 않아도 여기에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됩니다. 원드라이브 어제 어제 우리 상태 선생님 원노트 이야기 하셨는데요. 원노트로 과제로 내고 과제로 받은 것들은 여기 과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원노트는요, 원노트에서 과제가 주고받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도 쉐어링을 요것도 그거 팔로우를 해놨더니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유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열려서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는 뭐 기능들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페이지를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플로우를 원드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 플로우를 만들고 막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들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인 파일들, 폴더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데스크탑에서 우리 윈도우 10을 설치하면은 요거 있죠. 원드라이브 데스크탑 싱크 하는 거, 이거 사용하시면은 정말 편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데스크탑에 특정한 공간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데스크탑에 싱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하고 위에 제가 했던 자료들을 다 동기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데스크탑에 보시면은
여기에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개인용 원드라이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드라이브가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아, 네, 튕기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어떤 컨퍼런스를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선생님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팀즈를 다른 학교하고 같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으신데요. 사실 있습니다. 팀스에서 팀스는요 게스트 액세스가 있고요 익스터널 액세스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액세스는 외부에 있는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곳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여기서는 계정을 제가 이 관리자 계정을 안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팀즈의 관리자 이 계정에 가면은 외부에 있는 특정한 테넌트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ABC 중학교와 CDE 중학교가 서로 팀즈를 이용했을 때 잘 많이 이용하겠다. 그때는 게스트 액세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메일 아이디를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스트 액세스고요. 그다음 익스터널 액세스라고 있습니다. 즉 이쪽에도 오피스 365 사용하고 이쪽에도 두 군데서 오피스 365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도메인을 여기에다가 같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능들은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근데 원드라이브가 뭐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제가 이전할 그거 점검 갈 때 옮기기는 저 개인은 옮길 수 있지만 선생님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테넌트별로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질문사항 보이실까요? 네, 질문사항 보이네요. 네.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파일을 편집하거나 반기하기 위해서는요. 개별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이 사실 원드라이브에는 있어요. 혹시 나중에 원드라이브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특정한 학생이 나만 쓰고 싶다고 할 때는 체크인을 해버리면 다른 학생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 웹하드 플러스 웹하드는 일반적으로 내가 저장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웹하드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일정도 공유하고 메일도 함께 붙어 있는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웹하드인데 저는 통합 웹하드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저는 설명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뭐 담배 이름도 아니고요. 술 이름도 아니고 예, 네. 학생들과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기능들은 저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과제 내고 과제 받고 한 곳에 정리가 다 되니까 저는 과제가 전 최고라고 생각돼요. 애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막 글도 많이 올리고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뮤트 기능이 있어요. 혹시 팀의 뮤트 기능들 사용해가지고 얘는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말 못하게 우리 같으면 생각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 하고 비슷한 거 다른 사람들 말하는데 걔는 말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서요. 저는 뮤트 기능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말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니까요. 제 학교 학생들이 조금 거친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교사에서는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는 학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어요. 갑자기 업무용으로 사용하니까 이전에는 쿨 메신저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답글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채팅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채팅들도 사실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길어질 텐데 채팅 부분들 잠깐 제가 바탕화면 공유해 가지고요 보여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제 바탕화면 공유돼 있죠.
채팅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채팅들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채팅하고 싶고 사이트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들이 그대로 채팅 부분에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채팅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사용자와 서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에 제 학교에는 조직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특정한 선생님을 찾아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다가 이름도 막 넣어야 되고 힘든데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학생과 그것도 선생님들이 구분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저희는 조직도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했어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것들은 이것들이고요. 업무상으로도 편리한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가장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바로 이거였어요. 저장. 여기 보시면은 이 메시지 저장, 투두 리스트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가지고 저장된 메시지들만 따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드라이브에도 가도 내가 채팅으로 공유한 파일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유한 것들은 또 다른 곳에서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네. 네. 그 외에 또 다른 의견들 한번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물음표를 보라고 했죠. 네. 물음표. 네. 자. 네. 그 외에 유용한 기능, 저는 채팅, 파일 공유, 조직도, 그 다음에 채팅에서 탭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채팅을 하면은 채팅한 파일들만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아, 네. 다 됐네요.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엄청 좋아해요. 멋집니다. 제가 좀 멋이 없어서 듣기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인천에 근무하고 있어서 잘 한번 저희 학교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IC톡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다음에도 또 의견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사이트에 영상이 유튜브.com에 혹시 여기 들어오시면은 팀즈에 대해서 오피스 인스쿨인가요? 오피스 365 인스쿨이네요. 제가 365 인스쿨 들어오시면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쭉 있고요. 제가 좀 멘트 IO 부분은 오늘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학교에서 잘 사용하면 저도 사용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생들하고 무슨 토론, 저희 학교 학생들은 토론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론할 때 그걸 잘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거기도 AI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점수가 다 AI로 해가지고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 가지시고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